바이든 대통령이 주 정부와 지방 정부들에게 연방 정부 기금을 활용해 백신을 맞는 미국인들에게 $100씩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방의회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의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착수합니다. 어제 CDC의 새로운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라 뉴욕 뉴저지 주 정부가 주민들에게 감염 위험 지역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뉴저지 교사 노조가 다가오는 새학기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의 전 한인 경관이 현직 한인 경찰서장으로부터 폭언 및 학대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2021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5%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 그 이상을 회복한 최고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맨하탄의 한 유명 소믈리어가 올해만 3건의 방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백신 완전 접종률이 43%에 불과한 뉴욕시경도 이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지원금으로 백신 접종자에게 $100를 지급하라고 각 주 당국에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지 않은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매주 검사를 받고 예방 수칙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 장려책으로서 주 당국에서 백신 접종자에 $100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지원금 중 코로나19 타격 극복을 위해 책정된 3,500억 달러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재무부는 주정부가 이 지원금을 백신 장려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미 일부 주에서는 복권과 무료 음식 등 장려책을 도입했습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 재무부는 주 당국에서 백신 보급을 위해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절차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의 직원들에게만 해당됐던 백신 접종 유급 휴가를 직원들 가족이 접종받을 경우까지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않은 모든 연방 공무원은 매주 1회에서 2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출장이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현역 구인의 의무 접종 백신 목록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포함을 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사망자의 99% 이상이 미접종자라며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어제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백신 접종자에게 $100를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 예약 후 1차 접종을 받은 시민 혹은 시에서 일하는 직원은 우편으로 선물카드를 받거나 이메일로 전자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보상이 주어진다면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에 마스크 규정을 수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어제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예산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상원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이번 법안은 찬성 67대 반대 32로 가결되었습니다. 지난주 부결됐던 이번 법안은 어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넘겼는데 민주당에서 48표, 무소속 2표, 공화당에서 17표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10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장기 인프라 투자라며 어제 결과를 축하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10명으로 구성된 양당 대표 의원들은 예산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어제 투표에 앞서 의원들은 지난주와 달리 법안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투표 통과로 이번 예산에 포함된 5,500억 달러의 예산 증액분에 대한 본격적인 양당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로 교량에 1,100억 달러, 통신망 배급에 650억 달러, 전기 인프라와 청정에너지에 730억 달러, 철도망에 660억 달러, 대중교통 현대화에 390억 달러 등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예산이 수혜기업의 부담금과 투자로 인한 경제 성장 등으로부터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천억 달러는 코로나19 지원금 여유분에서 회수되며 실업수당 미사용분 등에서도 예산이 조달됩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인프라 투자가 팬데믹으로부터의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관문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정식 입법까지 양당의 긴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세부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법안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표한 공화당의 여론에 의해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종 통과에는 50명 민주당원들의 남김없는 찬성표가 필요한데 일부 의원들은 수질 관리 등 예산 항목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별도로 교육과 기후변화 예방 등에 사용될 3.5조 달러 규모의 휴먼 인프라 법안을 몇 달 안에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새로 발표되자 뉴욕 뉴저지주가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감염 전파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신중히 검토 중이며 위험 지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전날 CDC가 감염률이 높은 주와 지역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또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9월 6일 노동절까지 주정부 공무원, 공공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어제 1일 확진자가 2,203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6월 28일 하루 275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한 달 만에 8배 수준이 증가한 것입니다. 뉴저지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백신 미접종자, 접종자 모두 위험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상황으로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실내 환경, 백신 미접종자와 접촉할 수 있는 실내 환경, 타인의 백신 접종 여부를 알 수 없는 실내 환경 등입니다. 주 공무원,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논의 단계에 있지만 해켄색 메디언 엘스, 케어원, RWJ 바나바스 등 대형 병원 네트워크 요양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오는 10월에서 11월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뉴저지 최대 규모의 교사 노조인 뉴저지 교육협회가 CDC의 마스크 관련 새 지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새 학기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교육협회 스티븐 베이커 대변인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내 마스크 착용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어제 오는 가을 새학기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교내 학생과 교직원 모두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는 새 지침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도 재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피 행정부는 마스크 착용 재개 여부는 각 교육학군의 재량에 달려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와 퍼스칠리 주보건국장은 현재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교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학기가 시작되는 가을 시점에 위험도가 증가할 경우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에 뉴저지 교육협회 측은 주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학기 시작이 6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교내 방역과 관련한 주 당국에 추가 설명을 기대한다고 협회 측은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가능한 연령대 학생들이나 교직원 대상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촉구해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학교 관리자협회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학군별로 결정하도록 하기보다 주 정부 차원에서 일원화된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학기에 원격 수업도 다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전 한인 경관이 현직 서장으로부터 폭언과 학대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직 펠팍 경찰관 세뮤엘 김은 현 서장 션 리가 2016년부터 그에게 부당 행동을 했다는 주장으로 지난 21일 버겐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사 패트릭 토스카노와 함께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소장에서는 김 씨 채용 당시 그를 추천한 이 씨는 김 씨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의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커피를 사오게 하는 등 심부름을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김 씨는 이 씨의 친구였던 뉴욕 경찰관의 교통위반 티켓을 무효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는데 이에 이 씨가 분노해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질렀다고 소장에서는 진술했습니다. 또한 소장에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김 씨에 대한 부당 언행이 시작됐는데 2019년 10월 이 씨는 라커룸에서 김 씨가 그를 보고 희죽거렸다며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한국어 이름으로 그를 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이 씨가 부모님 집에 김 씨를 불러 일을 그만두거나 전근을 갈 것을 요구했는데 당시 이 씨가 젓가락을 집어들어 김 씨의 머리를 쳤고 김 씨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 목을 졸리게 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경사와 동료 경찰 등에게 이 사건을 알렸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추후 김 씨에게 연락을 취해 사과를 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내무반의 조사 후 이 씨에게는 5일간의 정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소송건에 대한 진술에서 이 씨는 소장에 작성한 내용이 이미 예전에 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씨는 김 씨가 서장으로 진급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며 김 씨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김 씨와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에게 업무상 문제를 지적했을 때 김 씨 측에서 반발해 갈등이 생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명예훼손으로 김 씨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현재 펠팍 경찰서에서 나와 호호커스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한 유명 소믈리아가 맨하튼 식당 야외 좌석 등에서 3건의 불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소방국에 의하면 맨해튼 소호 인근의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35세 소믈리에 칼렙 겐서는 지난 7월 13일 새벽 프린스트리 피자의 야외 식사 구역에 불을 지른 혐의를 입었습니다. 방범 카메라에 의하면 반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라이터를 이용해 나무로 지어진 간이 칸막이 한쪽에 불을 지폈고 곧이어 반대쪽에도 불을 지핀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의하면 불이 지펴진 구조물이 까맣게 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국의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방화 방식은 앞서 로어 맨해튼에서 발생한 2건의 방화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1월 8일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포르시티아 레스토랑의 야외 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레스토랑 주인에 따르면 누군가가 9일에 걸쳐 최소 4번의 방화 시도를 했으며 칸막이 양쪽이 완전히 타 수리에 $3,500를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불이 2층 높이까지 치솟아 레스토랑 내부와 건물 전체에까지 번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겐저가 브루맨 센터 스트릿에 위치한 쓰레기통 방화 사건에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겐저는 11 메디슨 파크를 비롯해 맨해튼에서 가장 값비싼 레스토랑들에서 근무해왔는데 2018년에는 푸드 앤 와인 잡지에 올해의 소믈리에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겐저는 상급 방화, 상급 범죄 행각, 2급 위험 행동 혐의로 기소됐으며 맨해튼 검찰청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데니엘 니그로 소방국장은 어떤 종류의 방화라도 크게 번져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었다며 부상자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정부는 미국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확산에도 소비자의 지출 패턴은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에 따르면 오늘 연방 상무부는 올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6.5%를 기록했다며 총 경제 규모가 팬데믹 이전을 뛰어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정부 지원금으로 소비가 급증하면서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분기 6.3%였던 경제 성장률에 이어 이번에 6.5% 성장률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이는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기업들의 주문 폭주에도 재고 확보가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부터 원상 이상으로 회복해 성장 최고점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PNC 파이낸셜의 경제 전문가 거스 파우처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여건이 매우 좋다며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주축을 이루는 소비자 지출은 연간 11.8% 상승했고 특히 외식이나 항공여행 티켓 등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은 12% 성장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작년 3월 팬데믹 창궐 이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사업체들 역시 상품 주문을 늘리면서 경제 회복에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첫 번째 실업수당 신청자가 줄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지난주 전주 대비 감소한 4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평균 22만이었던 신청건은 지난 1월 90만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85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 보고됐는데 이는 지난 3개월의 평균을 훨씬 뛰어넘었고 평균 시급은 작년 대비 3.6%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총 7%의 경제 성장을 예측했는데 이는 1984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성장률입니다. 작년 팬데믹 시에는 7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3.4% 위축됐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에 들어가면서 백신 완전 접종률이 43%에 불과한 뉴욕시경도 이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 공무원들 중 백신 미접종자들은 다음 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무급 휴가에 들어가 출근할 수 없게 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교사와 경찰을 포함한 뉴욕시 공무원 약 34만 명에게 9월 13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거나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머 셰이 뉴욕시 경찰국장은 어제 뉴욕시경에서도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을 준수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셰이 국장은 현재 뉴욕 경찰 5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며 이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일부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무원들 중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주부터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무급 휴가에 들어가 출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뉴욕시 노동조합원들은 뉴욕시는 노조와 협상 없이 어떤 요구사항도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최소 1차 백신 접종자는 약 70%이지만 뉴욕시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률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뉴욕 경찰 중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비율은 43%이며 뉴욕시 소방국 직원들은 55%, 교사와 병원 근로자의 경우는 60%만이 완전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대상 백신 의무 접종 지침을 발표한 병원은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으로 9월 1일까지 모든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욕에 있는 베스 이스라엘 병원과 RWJ 바나바스 헬스 병원이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한 바이 아메리칸 정책 대폭 강화에 나섰습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최대 75%까지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물품을 택해야 합니다. 현재는 연방정부의 조달 물품에서 미국산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기준이 55%였습니다. 이를 2024년 1월까지 65%로 올린 뒤 오는 2029년까지 7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관련 연설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바이 아메리칸 구호는 공허한 약속이었다며 자신의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칸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보여줬듯 연방 조달은 국내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며 미국인이 위기의 시기 경쟁국가의 행동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일을 감소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업과 주정부들이 속속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사무실 복귀 시점을 10월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사내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페이스북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내 모든 사무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에 앞서 트위터는 이번 주 공지에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 출근하는 이들은 백신 접종 증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델타 변이 확산을 고려해 이달 초 사무실 재개 시점을 9월에서 10월로 변경했습니다. 애플은 미국 내 대부분의 매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매장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글처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제작 현장에서 배우와 스태프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연예 전문 매체 데드라인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0.00에서 0.02% 수준으로 동결하고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말부터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자산 매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에 대한 평가도 다소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준은 백신 접종 확대와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팬데믹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분야는 개선됐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표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변종들이 계속 나타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더 강력한 변종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어제 원래 회의를 열고 팰리세이드 파크 대부분 로컬 도로에서 야간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의 스트리트 파킹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팰리세이드 파크 대부분 도로에서는 거주자 등록증이 부착된 차량에 한해 스트리트 파킹이 허용됩니다. 현재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오전 7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만 비거주자 차량의 거리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정 공휴일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버겐 블러바드, 그랜드 애비뉴 등 일부 도로에 한해 비거주자 야간 주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야간 주차 제한 규정은 미터 파킹 공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등록증이 있는 차량만 주차가 허가된 도로에 야간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이 주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 벌금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 비거주자 주차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